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사업센터 이지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저희 띵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 인텐시브 아키텍처의 발전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띵큐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 종류 타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두 번째는 제품의 이력과 집계를 표현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 마지막이 우리가 흔히 슈퍼셋이라고 알고 있는 분석용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제품은 잠에 들지 않습니다. 데일리 약 54억 건의 데이터를 서버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 54억이란 수치도 사실은 한국이 포함된 KIC 리전에서 뽑은 수치지 글로벌리한 수치도 아닙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저희 역시도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패킷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상 현상들이 저희가 그 일과 시간이라던가 이럴 때만 발생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회식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하다가도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해갖고 그 회식 장소가 저희 장애 상황실이 되었던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구조적인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구조 고민을 할 때 있어서 두 가지의 메인 품질 속성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시스템의 가용성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두 가지 품질 속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기기에서 IoT로 데이터를 올리고 IoT에서 람다를 인보크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다이나모 DB에 넣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이유는 제가 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POC만 한다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못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 팀의 팀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역할에 맞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저희의 개선이 끝났을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어서 국지적인 개선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리소스의 제거입니다.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불필요한 동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EC2에서 람다를 바로 인보크하면 되잖아요. 인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분석용 데이터를 S3에 풋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여기 클라우드 와치가 람다를 일종의 스케줄러 역할을 하면서 인보크를 한 다음에 SQS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S3에 풋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유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파이오스라는 툴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IoT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섀도우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쓰고 있었어요. 그 목적은 제품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섀도우가 굉장히 비싼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그래서 다이나모 DB로 이 섀도우를 똑같이 흉내내서 저희가 대체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아키텍처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년 이내에 그 기기 등록 수가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억 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희 현재 등록 기기 수가 5천만 대거든요. 근데 데이터 트래픽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도 계속적인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단에 백엔드의 구조적인 복잡도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제로 베이스에서 모더나이제이션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실 차원에서
띵큐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과제로 작년부터 이런 모더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아키텍처 역시도 이런 모더나이제이션의 한 일환으로 먼저 손을 대보기로 결정을 하죠. 저희가 먼저 손대보기로 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저희는 흔히 피리어딕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데이터부터 손대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피리어딕 데이터의 아키텍처적인 개선을 말씀드리기 전에 피리어딕 서비스를 토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파본다라는 말은 천천히 알아본다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피리어딕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시간 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회 목적에 따라서 이력과 집계 데이터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집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치의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계 데이터는 데이터의 해상도를 시간 단위로 리듀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늘어나더라도 그 데이터가 뉴메릭 데이터라고 한다면 저희가 코드 수정 없이도 레디스를 거쳐서 1시간 단위 데이터로 롤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시간 단위 데이터는 롤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 단위, 월 단위 데이터도 미리 롤업을 해놓을 것이냐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조회 시점은 채우겠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월 단위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쓰는 거고 없으면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점차 계산을 해서 그 시점에 값을 채워서 테이블에 저장해놓고 API 리스폰스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리어딕 서비스의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아키텍처적인 개선은 이인섭 선임님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받은 이인섭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제 많이 건들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말을 되게 빠르게 할 수도 있으니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희 피리어딕에서 하고 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크게는 이력 조회랑 시간별 집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력 조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제품군에서 세탁이 끝날 때마다 어떤 행정, 어떤 뭐 세탁 코스, 어떤 옵션으로 수행했는지를 그 목록으로 이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컨디션을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코스트 스펜드 파워가 존재하는 경우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10개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 집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는 뭐 어떤 프로퍼티들을 이제 나열을 해서 어떤 프로퍼티에 어떤 집계 결과를 전달해줘 이런 식으로 쿼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피리어딕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스키마리스의 한계에 이제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들고 있는 예시는 지금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의 예시인데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는 제품이 주기적으로 뭐 5분에서 15분 사이의 주기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1시간 단위로 말아서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우 테이블에서는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쿼리에 하나도 쓰이지 않는 그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에서 뭐 데이터 저장을 이제 낭비에 가깝게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게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내용이 실제 조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세탁기의 세탁 이력을 구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3달 동안 세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3달 동안에 에너지 주기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밑에 이력 데이터가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4,500개에 가까운 레코드를 조회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스키마를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어트리뷰트 인덱스를 다 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냉장고의 문 열림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집계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가 닫힐 때마다 어떤 도어가 얼만큼 열렸는지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집계가 안 되겠죠. 아까 보시다시피 누머릭에 대해서만 단순 산술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집계가 안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 집계가 가능하도록 바뀌긴 했어요. 이제 이 바뀐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사전 집계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예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제 이게 밑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데이터 콜렉터가 모든 피리어딕의 문 열림 데이터를 저희 그 가전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가전 서비스 서버로 모두 포워딩을 하고요. 그 포워딩 받은 가전 서비스 서버가 자체적으로 이 문 열림 데이터의 집계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모델 B는 피리어딕에 쌓이고 A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DB에 쌓이는 파편화가 생기죠.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다른 서비스가 생길 때예요. 이 데이터를 필요한 서비스가 생기면은 이 파편화된 비즈니스 로직을 또 처리하기에는 좀 낭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전 서비스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QRS라는 패턴을 한번 도입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과제의 목표는 기존의 피리어딕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상속을 받으면서 그리고 잘 못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스키마 리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스키마 리스를 한계를 또 극복해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QRS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CQRS는 기본적으로 CQS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CQS는 커맨드와 쿼리를 분리하는 겁니다. 커맨드는 상태를 변경하지만 값을 반환하지 않는 거고, 쿼리는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예요. CQRS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명백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커맨드를 수행을 할 때 스키마리스를 수용을 하면서 이 이제 데이터들을 쿼리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면 저희가 데이터 변경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CQRS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벤트 소싱이랑 결합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벤트 소싱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여러 개의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 여러 개의 발생한 이벤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커맨드 핸들러가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형태랑 사전 집계를 구성한 형태랑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전 집계 커맨드 핸들러가 매번 쌓이는 피리어딕 로우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사전 집계 결과를 이제 쿼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커맨드 핸들러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가진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떤 전략으로 수행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리어딕의 문제들을 빨간색 박스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표준화도 해야 되고, 뭐 집계 이력도 분류해야 되고, 뭐 유스케이스 따라서 뭐 인덱스도 걸어야 되고, 뭐 집계 조건도 분류를 해서 뭐 어떤 조건 집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겠죠.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컨버트 핸들러라는 하나의 추상화된 커맨드 핸들러로 이제 한번 추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저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우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쌓고 있었는데 사실 쿼리가 되지도 않을 거 비싼 다이나모DB에 다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쿼리가 돼야만 하는 그 데이터들은 컨버트 핸들러에 의해서 이력 저장소에 따로 쿼리 최적화된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전 집계를 하던 형식들은 이제 어그레게이트 핸들러라는 걸 통해서 사전 집계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제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 스택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CQRS와 이벤트 소싱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시간 프레임워크들이 많습니다. 실시간 스트림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선택했고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스트림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 세 가지 경우는 잘 지원합니다. 뭐 토폴로지 구성을 이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윈도우 집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근데 이제 카프카 스트림즈의 장점은 이제 별도 스트림 처리를 위한 클러스터 관리자 운영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별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더불어서 이제 카프카 커넥터와 같은 카프카 생태계와 통합을 이제 하기도 용이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프카 스트림즈 기반으로 상위 설계를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제 그 가전으로부터 이제 피리어딕 로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카프카 클러스터로 보이겠죠.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는 이벤트 저장소임과 동시에 메시지 브로커이면서
이제 스트림 처리의 클러스터 관리자의 역할까지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스트림 프로세스 엔진이 저희의 커맨드 핸들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에서 크게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저장 토픽에 이벤트를 프로듀스하고요. 저장 토픽에 프로듀스된 이제 데이터들은 다이나모DB 싱크 커넥터에 의해서 이제 DB에 저장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버트 워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그 이력 저장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지만 뭐 조건 집계 같은 부분들을 아까 처리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표준 집계 이벤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표준 집계 이벤트는 이 집계 처리만 이제 전담으로 수행하는 어그리게이트 워커 그룹이 1시간마다 한 번씩 집계 결과를 집계 저장 토픽에 발행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DBIO랑 스트림 처리하는 것들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좀 높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쿼리 핸들러를 수행하는 쿼리 서비스가 DB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 구현 방향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앞서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피리어딕이 잘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존에 잘하던 대로 구현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집계 비율이나 조회 비율이나 뭐 불필요한 쓰기 작업에 대해서는 라이트 할 때 스키마 리스트를 받으면서 컨버트한 결과를 쿼리 최적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고 로우 데이터를 쿼리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된 쿼리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가 스키마 이제 변환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코드 변경 없이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이제 관리 스펙들을 주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런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터 워커가 하는 역할은 쿼리 이제 스키마 변환에 대한 작업들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시면은 여기 로우 데이터들이 있죠. 뭐 어떤 데이터는 파란색 동그라미고 어떤 데이터는 빨간 세모인데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형태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십자가를 동그라미로 바꿔서 두 가지 유형의 똑같은 데이터인데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 바꾼다든지 뭐 빨강을 저장하지 않게 해서 쿼리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그 모양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스 케이스 단위로 이 분류를 한다면 그 파티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쿼리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모양과 색깔로 합쳐줘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필요한 조건들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내용들을 좀 보시면 소스 이벤트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싱크 이벤트로 바꾸는 이제 데이터들을 컨버트 토폴로지 DS라는 것을 토폴로지 빌더를 통해서 컨버터 워커에 주입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뭐 퍼스펜드 파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보내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맞게 데이터가 조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조건부 집계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냉장고 모니터링, 냉장고 문 열림 모니터링 데이터죠. 이제 만약에 도어가 닫혀 있을 때 어떤 도어 타입에 대해서 열려있던 시간을 집계해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뭐 클로즈일 때 뭐 이 데이터를 콘캣을 해서 카운트를 달아주는 거죠.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리치 도어의 카운트 값을 1을 늘려줘. 프리치 도어의 썸을 만을 늘려줘.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터 워커가 받는 거죠. 어그리게이트 워커가 받는 거고. 어그리게이트 워커 역시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DSL을 주입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스토리는 로컬 스토리지 안에서 이 윈도우 단위, 1시간 단위의 집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1시간이 끝나면 그때 싱크 이벤트를 발행해서 집계 정수에 저장되는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성능 최적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고려했던 두 가지 포인트는 일단 레코드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 레코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지나갈 때도 그렇지만 메모리에 머무를 때, 디스크에 머무를 때 다 이제 엄청 사이즈가 계속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1바이트만 줄여도 이제 10억 개 레코드면 1기가거든요. 그래서 예약어를 최대한 짧게 한다든지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시리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뭐 제이슨 레코드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페이드로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를 최소화하는 건데 처리량이 많을수록 I/O 블록에 의한 성능 영향이 꽤 큽니다. 특히 네트워크 I/O 같은 경우는 느리기도 하지만 시스템 자원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특히 DBI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트림 처리할 때 DBI를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했고요. DBI를 제거를 하는 방법은 뭐 캐시를 쓰는 방법도 있겠죠. 레디스 보통 많이 레디스 가지고 캐시를 하기도 하는데 뭐 레디스 캐시도 좋지만 로컬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로컬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카 스트림즈뿐만 아니라 카프카 스테이트풀한 카프카 컨슈머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성능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카프카 같은 경우는 컨슈머가 아무리 많아도 파티션 수 이상으로 동작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카프카의 제약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션 수를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미리 확보해 놓고 이제 나중에 확장에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늘리는 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파티션의 수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효율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파티션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토픽을 도메인별로 자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리밸런싱인데 스테이트풀한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별 이제 컨슈머가 하나가 죽으면 그 죽은 작업을 누군가는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수행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하려면 결국에는 그 스테이트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전에서 처리하고 있던 스테이트를 복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복원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스템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원 과정을 짧게 가져가는 게 이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복원을 위한 체인지 로그라는 토픽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어트를 최대한 했어요. 그래서 뭐 리텐션을 조정한다든지 뭐 컴팩션 옵션을 쓰면서 세그먼트를 튜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팟이랑 로컬 스토리지 간의 영속성을 부여해서 잠깐 떨어졌다 붙은 거는 이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매트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매트릭들을 이제 개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아내고요. 이 모아낸 거를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로 전송을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저장하고 이제 여기에 저희 시스템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래프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형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인데요.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저희가 어쨌든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데이터도 이전을 시켜야 될 거니까요. 이거를 빅뱅으로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저희는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뭐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 기존에 이제 레거시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랑 새로 만든 DB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듀얼로 구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이제 API를 그러니까 조회를 해오던 API를 스위칭을 해서 유스 케이스 단위로 스위칭을 해서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스위칭을 하고 나면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저장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를 진행하고 있고 뭐 정수기, 뭐 세탁기, 에어컨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에 가까운 레이턴시를 이제 달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적은 자원으로 많은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쓰기 작업 그리고 읽기 작업마다 비용을 과금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비율을 좀 개선을 해서 뭐 90%, 40% 절감을 할 수 있는 목표들을 만들 수 있었죠. 이거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 다 일어나고 나야 이 숫자들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긴 할 텐데요.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리아키텍처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를 저희 팀장님께서 다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띵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 데이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여정을 좀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희가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본다면 오늘의 개선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 실에서는 매년 이렇게 티를 하나씩 맞추거든요. 요거 디자인을 좀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CPD라고 보이는 이 선명한 세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백엔드에서 이 저 CPD란 거를 저희 띵큐 서비스라고 대입을 해보면 저걸 뒤집어서 봤을 때 백엔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표현한 거예요. 그 뒷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복잡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 개발자들은 언제나 품질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발 리드 타임 감소나 이런 목표치를 갖고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뭐 백엔드 잘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저희 띵큐를 지지하고 있는 저희 플랫폼 기반 기술 타스크의 모든 멤버들한테 감사의 샤라웃 전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주제 갖고 사실 하루 종일 이야기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분에 녹이기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긴 스토리라던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저희 인섭 선임한테 메일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준비물이 있는데 이력서 지참하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